독일 K2 전차보다 5배 강력한 중전차 개발. 한국은 감히 꿈도 못 꿀 독일의 초중전차 양산 계획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유. 독일 방위산업이 전차군단 독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열린 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 유로사토리를 전후해서 독일 방위산업체들은 4종의 서로 다른 신형 전차를 선보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사실 독일은 미국과 함께 21세기 세계 전차 시장에서 최고의 지위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냉전 시대에 제작된 독일의 제3세대 전차 레오파드 2위 경우 2,400대 이상이 생산된 다음 탈냉전 시기에는 대량의 중고 전차 물량이 판매되어 19개국에 수출되었고 대부분이 그 나라의 주력 전차 역할을 맡고 있다. 생산 수량은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가 몇 배 많지만 수출국 숫자로는 2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 발표된 신형 전차 모델을 4종이나 발표한 것은 독일 방위산업은 물론 유럽 안보에 변곡점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레오파드 2는 헝가리나 폴란드 등에서 아직도 전차 구매 사업에 입찰하는 와중인데 왜 독일은 신형 전차를 서둘러 선보인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전차 4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올해 가장 먼저 발표된 링스 120의 경우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보병 전투차의 신형 120mm 전차 포탑을 얹은 경량 전차 혹은 화력 지원 차량이다. 경량 전차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60톤이 넘는 M1 에이브람스보다는 가볍다는 뜻이지. 원본인 링스 장갑차가 워낙 중장갑이라 50톤 가까운 무게의 덩치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보다 더욱 크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KMW4의 궤도형 복서 화력 지원 차량이다. 이것은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무한 궤도가 달린 궤도형 차량으로 개조한 다음 120mm 전차포와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이 역시 4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사실상 전차 수준의 크기와 화력을 갖췄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EMBT 전차 기술 시범 모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MGCS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전투 차량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레오파드 2 전차의 차체에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개량형 포탑을 결합한 합작 전차다. 자동 장전 장치, 무인기 격추가 가능한 신형 30mm 기관포, 능동 방어 시스템 및 전방향 증강 현실, AR, 시야 시스템. 드론과 드론 오퍼레이터가 탑승되어 미래전에서 전차의 임무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라인메탈의 KF51 판터 전차가 있다. EMBT와 같이 레오파드 2 전차의 차체에 새 포탑을 얹었지만 라인메탈의 신형 주포인 130mm 활강포, HER-5120 공격 드론, 탭스 신형 드론과 능동 방어 장비,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EMBT와 다른 무장 콘셉트를 가졌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렇게 4종의 서로 다른 경전차와 중전차를 앞다투어 제시할까?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현대전에서 전차의 의상을 지키기 위한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NLAW 대전차 무기, TB2 드론 등을 사용한 다양한 공격 수단에 러시아 탱크의 피해가 엄청났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업체들이 드론 요격을 위한 자동화 기관포, 전차 포탑 위로 드론을 띄어서 위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신개념 능동 방어 시스템, 전차포 사거리 밖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신개념 무기를 가진 미래 전차를 선보였다. 두 번째는 수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레오파드 2 전차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물론 아시아와 중동에도 수출했다.
하지만 레오파드 2는 첫 등장한 지 이미 40년이나 지났고 고객들은 전차를 사용한 전차전보다는 보병 및 지상부대를 지원하는 용도로 전차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때문에 전차가 아닌 장갑차에 전차포를 장착하여 60톤급 주력 전차보다 가벼운 무게와 경제성을 갖추되 적의 로켓이나 급조 폭발물, 지뢰를 방어하는 방어력을 갖춘 화력 지원 차량과 주력 전차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것이다. 마지막 이유는 독일 방위산업체 간의 정책적 갈등 때문이다. 독일 방위산업의 자랑 레오파드 2 전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 무기이지만 독일의 두 대형 방위산업체 KMW와 라인메탈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출 과정에서 다소간 갈등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사업인 MGCS에는 라인메탈이 참여하지 못해 라인메탈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차를 선보였다. 그렇다면 우리 방위산업은 독일의 신형전차 공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수출을 위해 다양한 고객을 맞추는 맞춤형 K2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한국군용 K2, 폴란드용 KEPL, 노르웨이용 KEHNO 및 KEM 버전을 다양하게 제작 중이다. 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에도 수출용 버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제로 운용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흑표 전차의 4차 양산 물량을 수출용 모델로 생산하거나 기존 K2 전차의 조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대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는 경량 화력 지원 차량으로 두 회사가 차륜형과 무한궤도형을 각각 제안 중이다. 군과 국방부가 차세대 화력 지원 차량의 구동 시스템을 조기 채택한 뒤 국내 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차세대 화력 지원 차량을 제작, 독일과 달리 단일 모델로 수출 추진과 국내 생산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과 미사일의 발달로 전차 무용론이 한때 제기되었지만 언제나 전차는 전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다. 전차왕국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전차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기회를 잡길 기대해본다. 2. 진격의 K방산, 대한민국 방위산업 얼마나 발전했나? K방산 이 뜨겁다. 2021년 우리 방위산업 방산 채들은 약 70억 달러, 약 9조 5,130억 원, 어치를 수출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K방산의 세계 점유율은 2.8%이며 세계 8위다. 물론 미국 39%, 이나 러시아 19%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모지만 영국 2.9%, 이나 이탈리아 3.1%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고 독일 4.5%, 이나 중국 4.6%과 경쟁도 가시권에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방산 수출 목표는 100억 달러, 약 13조 5,900억 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대박이 터졌다. 폴란드가 무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K2 전차 약 1,000대,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주요한 전투 장비를 모두 지원해준 폴란드군은 신속하게 최신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만 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 K방산의 명함. 방위산업은 이명박 전 정부 시절부터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불리면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방산 비리였다. 증강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가운데 값싼 무기체계 도입을 강조하자 각종 비리와 부실이 뒤를 이었다. 사업적 이익보다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자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은 방산을 포기하고 삼성탈레스와 삼성테크윈을 헐값에 하나그룹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은 생존하면서 발전했다. 무엇보다도 북핵 위협이 가속되면서 수많은 새로운 첨단 무기가 만들어졌다. 패트리엇 PAC-3와 경쟁하는 천궁2 요격 미사일,
HIMARS만큼 강력하고 기동성 높은 천무 다연장 로켓.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현대전장에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독특한 무기 체계들이 K방산을 통해 등장했다. 한국 무기. 쓸만한가? 통상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말은 가성비다.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우수한 제품에 비해 다소 성능은 뒤져도 가격이 워낙 좋아 빠듯한 예산에 적정한 기능을 원한다면 한국 제품이 대안이었다. 가전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다. K방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한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로테크 저가 제품이 주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체 브랜드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니다. 더 이상 싸고 쓸만한 제품이 아니라 이제 최고 성능의 가격도 좋은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약 1000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K2 흑표 전차를 보자. K2는 두 번째 국산 전차로 미국 M1 전차의 설계 도면을 사와서 만든 K1과는 달리 K2는 설계부터 모두 국산이다. K2는 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 장치, 자동 사격 기능의 사통 장치, 자동 장전 장치, 능동방호 체계 등 첨단 장비를 적극 채용한 최첨단 3.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K2는 북한군의 첨단 전차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 전차와 교전에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목표로 했다. 그러다 보니 M1 에이브럼스, 미국, 레오파르드 2, 독일, T-14 아르마타,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 5대 전차에 손꼽히게 됐다. 성능이 높은 만큼 가격도 절대 싸지 않다. 국내 양산 가격이 약 83억 원이지만 해외 판매 시에는 11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유럽 시장의 절대 강자인 레오파르드 2는 대당 가격이 1300만 물결표 1500만 달러, 약 176억 물결표 203억 원로 거의 2배에 이른다. 진격하는 K 무기 체계. K2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효자인 K9 자주포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평가되면서도 가격은 매우 착하다. K9과 동급 성능으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히 경쟁하는 독일제 피즈 H2000 자주포는 대당 1700만 달러, 약 231억 원로 너무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러나 K9은 대당 약 70억 물결표 8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한다. 튀르키예, 옛 터키는 설계부터 도입해 280문을 만들었고, 폴란드는 크랩이라는 자국산 자주포에 차대로 K9을 120문이나 도입했다. 최근에는 인도가 100문, 호주는 30문을 도입하고 있다. 포병을 강조해왔기에 포방부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우리 안보 태세도 한몫했다. K9은 이미 1000문 가깝게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이다 보니 중고 수출도 가능하다. 1000문 수준으로 양산하던 2000년대 초반 가격은 40억 원이었지만 리퍼비시 재정비를 거친 중고 신품 K9은 약 50억 물결표 60억 원 선이다. 핀란드가 중고 48문을, 에스토니아도 중고로 18문을 도입했다. 보유국의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옵션을 갖추다 보니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게 되었다. FA-50 경공격기는 초음속 훈련기로 유명한 T-50에 무장을 장착해 전투 공격용 기체로 만든 것이다. FA-50은 작은 F-16이라고 불리며 좋은 평가를 받는 지원 전투기다. 조종 계통도 F-16과 유사해 기종 전환 걱정도 덜하다. KGB 나 천룡 공대지수 낭미사일 등 다양한 국산 정밀 타격 무장까지 운용할 수 있어 작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지원 전투기라지만 무장 탑재량은 최대 4.5T으로 구형 F5 전투기 3.2T보다 더 많이 장착한다. F5는 전투행동 반경이 220km이지만 FA-50은 그 2배인 444km다. 우수한 성능에도 FA-50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43억 원 수준이다. 여전히 생산 중인 F-16 블록 70 전투기 7천만 달러 약 951억 원.
유럽의 유일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1억 2천만 달러 약 1630억 원에 비해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파격적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F-35 생산이 바빠 F-16을 제때 공급할 수 없고 유로파이터는 유럽 국가들조차도 포기했다. 폴란드의 경우 F-16을 도입했지만 겨우 2개 대대로 전국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FA-50을 선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